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지금 리플코인이 오늘 지금 이틀간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5.5%대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쳐나가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코인 시장도 전반적으로 조정 장악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전환해 주는 게 가장 관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의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에너지 사용 급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촉발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반감기 기대 등에 의한 가격 상승 전망에 기인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것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적으로도 유지비가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지비가 증가되는 것을 못 버티는 영세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내다 팔아야 됩니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벌써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도가 지금 연쇄적으로 지금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에 엄청난 매도 폭탄도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이번에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1월 달에 출시가 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이제 흥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금 유입이 둔화되지 않는 한 강세장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매도 행렬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큰 폭의 매도 폭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ETF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하락폭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서도 그 본질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지난 2020년 5월달에 있었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바로 직전에 1200만원대에서 550만원대로 약 마이너스 50% 이상 반토막이 났었죠. 자, 그러나 이 물량 매도 폭탄이 지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는 저점을 찍고 나서 우상향을 계속하면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비트코인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저가에서 고가까지 1300%죠. 1300%. 14배나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인을 투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대세 상승장을 노리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매도 폭탄이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진입 장벽이죠. 이 진입 장벽을 우리가 넘기만 한다면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고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도 폭탄이 나오는 이런 조정 구간은 우리가 좀 더 저가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저렴의 기회 구간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인출이 됐고, 이에 따라서 반등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량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를 떠나면서 최근 급격한 조정을 겪은 비트코인이 또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웨이럴러스에 따르면 이번에 이체가 된 금액은 약 8,176개, 8천억 원에 육박하죠.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자금이 이체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다. 이것은 곧 매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빼낸 지갑의 정체가 이전에도 대규모 비트코인 거래를 시행한 이력이 있었던 세력이었던 점을
지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 비트코인이 또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비트코인의 현물 ETF 자금이 유입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억 9,980만 달러가 지금 순유입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조정장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에 이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데 지금까지 유입된 총 유입액은 약 12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16조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ETF가 출시가 됐고 우리 코인상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2에서 3경 원이 추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5월 23일에는 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 이더리움까지 가세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단입니다. 조단위가 아닌 경단이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금이 우리 코인상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지금 이미 예견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이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있죠. 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제 비트코인의 굉장한 애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기요사키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금과 은을 좋아한다. 그리고 광산도 소유 중이다. 하지만 금과 은은 가격이 오를수록 채굴량이 늘어난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내가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현재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제한이 돼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약 93%가 지금 채굴이 됐고 나머지 7%의 물량은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굉장히 미세하게 채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량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수요가 갈수록 이제 급증하게 된다 하면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1억 원을 지금 달성했지만 앞으로 지금 그 끝을 모르게 무한대로 지금 급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의 그런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한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변동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덜어내시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비중을 실어나가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CEO, 돈남원이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도 비트코인이 20억 원 간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것은 2030년까지의 전망입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전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비트코인의 최고가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도 생각보다 쉽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차익 실현 매물의 약세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10T 홀딩스의 이제 설립자 딘 탓피에로는 비트코인의 이전 사이클을 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서 20만 달러까지는 예상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라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요인도 결합이 되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 증가와 반감기에 따른 시장 공급 감소가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년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 후에 20만 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이제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낙관론을 좀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스탁2 플로우 모델을 고안한 네덜란드 애널리스트는 다가오는 24년에서 28년 반감기 주기에 비트코인은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기인 28에서 32년 반감기 주기에는 비트코인이 50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모델은 비트코인의 급수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이러한 추세는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내놨고 있죠. 자, 지금 24년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한 5년 내에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면 현재 7만 달러 가량 되니까 앞으로도 지금 7배의 그런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지금 분석되는 것이고, 자, 그 이후로는 500만 달러, 70배죠. 굉장히 엄청난 수치입니다. 70억 원이죠. 거의 100억 원을 지금 육박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자, 우리가 아직까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자, 비트코인이 이런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지금 25만 달러, 약 3억 원 정도 되죠. 3억 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약 3배 정도의 수익 구간이 좀 열렸겠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PTBX의 설립자 아서 헤이즈도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1000배의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풀마켓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재밌는 시장은 시작이 되지도 않았다. 그간 일본은 쓰레기 코인으로 10배 수익을 올렸겠지만 이제는 1000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아직 우리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코인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포모죠. 이 포모 심리. 자, 이 포모 심리는 아직 사두 이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 지금 시장이 강세장을 뛸 때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공포감이죠. 그리고 초조함, 그리고 박탈감입니다. 이 박탈감이, 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박탈감은 정점, 자, 극에 달하게 될 거고요. 극에 달하는 순간 시장이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고점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자, 활력을, 자, 강력한 활력을 좀 불어 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런 포모 심리에 현혹돼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현혹되는 순간 추격 매수이죠. 추격 매수 끝은 결국 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용당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력들은 이것을 지금 전략적으로 벌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을 살짝 덜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 출현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포모 심리는 이런 장대 양봉 구간이 나타났을 때 포모 심리가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단기 고점에서 비중을 살짝 덜어낸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이 비중을 실어가는데, 이 비중을 이제 세력이 큰 자금을 실어가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매집이 일어나게 되고 또 펌핑도 일어나게 됩니다. 펌핑이 살짝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또 포모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우리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죠. 상승 구간은 보통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통해서, 자,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 또 단기 고점이 나타나면은 비중 살짝 덜어내면서 다시 또 자, 또 저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또 비중을 실어가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장대 양봉 구간에 현혹되시면 안 되시고, 우리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실어가 나가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지금 차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검은색 선과 아래 파란색 선이 있는데 이것은 60일선과 20일 이평선입니다. 두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멋진 상승력을 좀 보여왔는데,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이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마다 멋진 상승력이 계속해서 호재가 없어도, 자,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20일 전쯤에도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는데, 제가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그 직전에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이 지금 수일 내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바로 이 747원 부근에서 차트의 반등 신호가 출현했다라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리플코인은 지금 SEC와의 소송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네, 기술적인 차트 반등 신호가 나타났을 때마다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자, 과거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2021년도였죠. 2020년도 12월 22일 날 SE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12월 29일 날 이때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 찍고서 이때 1300%나 급등을 1160%죠. 1160% 거의 13배 가까이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100% 급등했다. 이때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신고가를 좀 만들었었죠. 자, 리플 코인도 소송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이 대형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반감기 이슈를 앞두고 있고, 또 지난 1월 달에는 ETF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는 24년도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를 더욱더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 리스크 관련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SEC와 리플의 굉장히 공방을 좀 펼쳐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SEC가 우리 리플에게 이제 벌금, 자,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판매 계약서를 요청했었죠. 자, 그런데 리플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강제 명령까지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자로 지금 판매 계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SEC의 답변은 바로 3월 13일 날짜로 지금 제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SEC도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서 3월 22일자로 연장이 되고요. 또 이에 대한 리플의 답변은 4월 20일, 또 이에 대한 SEC의 최종 답변은 5월 6일까지로 현재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 후면은 SEC의 지금 답변이 있을 것이고, 이때 뭐 어느 정도 지금 그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하나 좀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SEC 내부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SE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호사들 중에서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총괄 변호사가 돌연 퇴임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22일 발표가 됐고요. 발표가 됐고, 그러면 21일자로 이제 퇴직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20일 날 리플이 판매 계약서를 오픈했고, 그리고 21일 날 이 라단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21일자로 퇴직을 했다. 그러면 판매 계약서를 보고서 자, 퇴직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판매 계약서가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제 총괄 변호사의 이제 퇴임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SEC가 이 소송에서 지금 승산을 거두기 승산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물밑에서 이미 합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라단 스튜어트 총괄 변호사가 이렇게 퇴임을 한 것은 결국에는 자, SEC가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기사 관련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라단 스튜어트 변호사가 SEC를 떠난 후에 국제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앤케이스 로펌 같은 경우는 과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었던 로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델리티가 바로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과거 작년에 출시가 되었던 EDX 마켓과 지금 연결이 되는데, EDX 마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범이 되면서 이슈가 됐었었죠. 여기에는 총 6개 운용사가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 가장 영향력이 큰 운용사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자, 그리고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됐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자, 250%나 급등을 했었었죠. 4배 가까운 상승력을 갖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비트코인 캐시가 중국에서 채굴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를 통해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번째 자리가 공석인데, 자, 리플 코인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피델리티가 리플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습니다. 자, 과거에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으로 리플 코인을 추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SE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SEC와 원만히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피델리티는 더 이상 SEC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플을 네 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이 피델리티가 리플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 리스크, 증권성 리스크도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 코인을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리플과 피델리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라단 스튜어트가 피델리티 쪽으로 지금 붙었다고 하는 것은, 자, 이 리플 측에 붙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송도 이제 그 끝을 어느 정도 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SEC가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월 28일 날짜로 해서 SEC가 이제 법원에 리플 소송 준비 서면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날이었습니다. 자, 2월 27일 날 3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됐는데,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약 1억 7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됐다. 이거는 곧 매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월 8일 날짜에도 또 한 번 같은 물량을 바이낸스에서 익명 주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자, 3억 기면은 좀 두 번에 걸쳐서 약 5천억을 지금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소송 리스크가 있는데도 이 거대 고래가 이렇게 5천억 원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고래도 자, 어느 정도 이 소송의 끝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이구나, 물밑에서 이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래 세력들도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자금을 매집을 했고, 자, 총괄 변호사였던 이 라단 스튜어트도 SEC를 떠나서 우리 리플, 피델리티 쪽, 리플 쪽으로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송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죠. 지금 현재 주봉 차트 속에서도 지금 변곡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의 추세선과 저점의 추세선이 현재 만나고 있는데, 이 수렴 구간은 여러분 에너지가 모여주는 구간이고요. 모이다 보면은 상당이다 하방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곧 명확한 방향성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 변곡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여유가 되시는 만큼,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어떤 호재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2배, 5배, 10배 먹을 것도 1, 20% 굉장히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죠. 인건비도 못 법니다. 자, 그리고 정말 최악인 것은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절로 마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일이 나오는 대로 제가 시간 가리지 않고 새벽이든 언제든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사일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리플이 3월 말까지 반등할 수 있는 이유 셋에 대해서도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과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적 분쟁이 곧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요 법정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재판에서 리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현물 ETF 승인도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 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플 ETF가 승인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 그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ETF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업계 내 노리는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낙관론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도 우리가 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는 리플의 가격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전 고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과 모멘텀 지표 같은 요인은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자들은 리플의 SEC 재판이 해결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리플 가격은 $1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내용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리플은 지난 반감기 때 소송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60% 13배나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주봉 차트 속에서도 수렴 구간을 현재 만들어 둔 상태라서 이제 곧 멋진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